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전하는 행복힐링TV입니다. 오늘은 절대 말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6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철학자 플라톤의 지혜와 함께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6가지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힐링TV가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겪는 감정의 파동입니다. 부부간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 형제 자매 사이의 오해. 이런 일들은 말 한마디, 태도 하나로 풀릴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밖으로 꺼내어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서운했던 감정을 지인이나 이웃에게 쉽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가족의 평판을 흠집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 부부는 사이가 안 좋대, 자녀가 속을 썩인데, 이런 말 한 줄이 당신이 지켜온 가정의 신뢰와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죠. 또한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가십거리가 되어 떠돌 수 있습니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여러 개라는 말이 있듯 한 사람에게 말한 이야기는 곧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가정 내 문제는 외부의 시선보다 서로의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밖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조용히 마주 앉아 진심으로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앞에서는 절대 부부의 갈등을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상처받고 그 기억이 평생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걱정, 고민, 때로는 부끄러운 실수까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이 사람은 괜찮겠지, 어차피 말 안 하겠지, 그냥 예로 든 거야 하고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들게 극복한 아픔을 가볍게 이야기해버렸을 때 그 사람은 2번 상처받게 됩니다. 한 번은 과거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당신의 배신으로 말이죠. 비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감정, 신뢰를 함께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밀을 지키는 습관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해라고 느끼게 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믿음직한 사람, 품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남의 비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말도 인생도 가벼워 보이게 되죠. 그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듣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비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도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라며 시작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이 꼭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품격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비밀을 듣지 않으며 어리석은 이는 듣고 말한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침묵, 그것이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선행, 즉 내가 남에게 베푼 도움이나 착한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저 일은 안 됐을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하지만 그런 말들은 선을 베푼 본래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선행은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출발하는 행동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을 베풀고 나서 그걸 자랑 삼아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은 진심에서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준 것보다 그걸 굳이 말하는 이유에 더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선행을 말한다는 건 상대를 은근히 낮추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널 도와줬잖아 라는 말은 감사함을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지고 주었던 사람은 오만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서 자기 선행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인정받고 싶은 사람, 칭찬이 없으면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진심 어린 선행조차 가볍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진짜 빛나는 선행은 남이 알아채지 못해도 괜찮은 것, 나만 아는 만족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선을 진짜 선으로 남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당신의 선행을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언제나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수익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나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에 대해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지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런 인간의 허영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산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실제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비교의 장을 열어버립니다. 나는 요즘 부동산으로 꽤 벌었어. 연금? 난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그 나이에 아직도 돈 걱정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투와 오해, 거리감까지 만들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드러낸 수입이나 재산 정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뒷말을 만들거나 혹은 마음속에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형성한 재산은 노후의 평온과 안전을 위한 것이지 자랑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지갑은 단단히 열려있고 마음은 더 넓게 열려있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사람들의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도 자녀에게 수익과 재산을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의존심을 키우거나 형제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지켜야 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은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겸손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할 일도 겪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낮추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겸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에 말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니라는 것.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너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너를 연민보다 판단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약점은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예전에 이런 일 있었잖아. 그거 실수 많이 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털어놓은 진심을 소문이나 이미지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자신 없어해. 스스로 문제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자신의 실수를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실수의 이미지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내 실수를 정체성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공감과 치유의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때 그건 단순한 자기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는 스스로 반성하고 조용히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후회보다는 변화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6. 미래의 계획. 여섯 번째, 절대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은 자신의 미래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전, 멋진 목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한 계획의 절반은 이미 흘러간 것이다. 침묵 속에서 자란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 미래의 계획을 너무 일찍 말하게 되면 그것은 때로 결심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 나이에 그게 될까? 내가 아는 누구도 그거 하다 망했어. 이처럼 의욕 넘쳤던 계획이 타인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리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말을 꺼낸 이상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미래의 계획은 아직 형체가 없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따뜻하게 안에서 길러져야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계획을 말함으로써 내가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더 흔들리는가? 만약 아직 확신이 없다면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말을 아끼고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인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오늘 함께 살펴본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단순한 말의 조심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의 지혜입니다. 가정 문제, 남의 비밀, 자신의 선행, 자신의 수익과 재산, 자신의 약점과 실수, 미래의 계획. 이 6가지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들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품격은 높아지고 신뢰는 깊어지며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침묵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